제2의 비틀즈라고 불렸던 전설적인 밴드가 돌아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록밴드 오아시스가 오는 10월 한국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오아시스는 전 세계적으로 7천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를 올린 세계적인 밴드입니다. 지난 2009년 해체했다가 재결합하여 이번에 한국을 찾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일본과 한국에서 공연할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일본에서는 찬바람 쌩쌩 부는 무표정으로 공연하다가 한국에서는 감동하여 열정적으로 공연에 임한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는 1991년 잉글랜드 맨체스터에서 결성된 록밴드입니다. 강렬한 로큰롤 사운드와 직설적인 가사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1990년대 브릿팝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핵심 멤버로는 리암 갤러거와 노엘 갤러거 형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듬 기타의 폴 아서스, 베이스의 폴 맥기건, 드럼의 토니 맥캐롤 등이 초기 멤버로 활동했는데요. 다른 멤버들은 여러 번 교체되었지만 리암, 노엘 형제는 항상 밴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형제는 끊임없는 불화로 밴드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걸핏하면 싸웠고 밴드 활동 중에도 서로를 증오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으며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1994년에는 리암이 공연 도중에 노엘에게 탬버린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바람에 노엘이 한동안 밴드를 떠나기도 했었죠. 이듬해에는 노엘이 리암을 크리켓 배트로 폭행하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론에 대고 서로를 저격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거나 심지어 인터뷰 도중에 싸움을 일으키고는 했는데요. 결국 2009년 견디다 못한 노엘 갤러거가 탈퇴하면서 오아시스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죠. 그러나 오아시스는 이대로 사라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밴드였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팬들은 전설적인 밴드가 부활하기를 손꼽아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15년이 지난 2024년 마침내 재결합이 이루어져 월드 투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1일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아시스 멤버들 특히 갤러거 형제는 한국 팬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에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가졌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들은 한국 팬들의 반응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록 음악의 불모지였고 그런 만큼 그들도 결성한 지 10년 이상 지난 뒤에야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가지기로 했던 것이죠. 한국 팬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아시스가 자주 방문했던 일본에서의 경험이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본 팬들도 오아시스를 무척 좋아했지만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상당히 조용하고 얌전했다고 하는데요. 공연 중에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음악에만 집중하는 정적인 모습에 오아시스 멤버들이 상당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팬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5,500석을 넘는 좌석이 조기에 매진되어 기획사 측에서 특별히 100석을 추가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팬들 중에는 퇴근한 회사원들, 이른바 넥타이 부대도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어서 오아시스 멤버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적이었는데요. 공연 내내 쉬지 않고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떼창을 하는 모습은 정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오아시스도 덩달아 흥분해서 그날 공연장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관객은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대형 스피커 위에 올라가 이상한 춤을 추기도 했는데요. 리암 갤러거가 공연 관계자에게 저 남자를 어떻게 좀 해줘, 웃겨서 노래를 못하겠다고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져 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오아시스 멤버들은 최고의 공연이었다, 관객들이 정말 대단했다며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싱가포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리암 갤러거는 특별히 한국 팬들을 언급하며 관객들이 미친 듯이 날뛰는 최고의 공연이었다,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연을 계기로 한국 팬들 특유의 떼창 문화와 열광적인 분위기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오아시스는 2009년에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았습니다. 팬들은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미친 듯한 열정으로 화답하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죠. 노엘 갤러거는 공연이 끝난 후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 공연은 정말 놀라웠다, 근래의 공연 중 가장 훌륭했다, 한국 팬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아일랜드다, 거기서 공연하면 마치 더블린에 온 느낌이다, 다들 미쳤다면서 한국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리암 갤러거도 역시 트위터에서 한국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날 공연은 오아시스의 전성기였던 90년대를 떠올리게 했다고 했죠.
오는 10월에 있을 공연에서는 또 어떤 전설이 탄생할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객들의 열정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비틀즈의 멤버로 유명한 폴 맥카트니는 내한 공연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5년생에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월드스타로 군림해왔고 월드 투어를 수차례 가졌지만 한국에는 온 적이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 그가 한국의 공연장에 섰을 때 팬들은 엄청난 열정의 떼창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비틀즈의 대표곡인 헤이 주드를 노래할 때는 관객들의 떼창에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앙코르 때는 무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관객들과 함께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에는 전설적인 래퍼 에미넴이 한국 팬들의 떼창에 감동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에미넴은 2012년 8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첫 내한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의 음악은 빠른 속사포 랩과 복잡한 라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따라 부르기 어렵지만 한국 팬들은 역시 달랐습니다. 그의 대표곡 루즈 유어셀프가 시작되자 공연장을 가득 메운 2만여 명의 관객들이 열정적으로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관객들의 영어 발음이 상당히 정확한 걸 알 수 있는데요. 거의 모든 파트를 떼창으로 소화하는 모습에 에미넴과 현장에 있던 모든 관계자들이 경악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에 인색하기로 유명한 에미넴은 처음에는 무표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떼창이 이어지자 결국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윽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하트 모양을 만들죠. 그 어려운 랩을 그것도 모국어도 아닌 영어로 떼창을 하는 관객들의 뜨거운 열정에 그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인데요. 이날 그의 미소에 해외 팬들도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 무뚝뚝한 에미넴을 웃게 만들었다니 한국 관객들의 떼창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반응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해외에도 공연장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싱어록 문화가 있지만 이는 떼창과는 다릅니다. 싱어롱은 자발적이고 산발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떼창은 조직적입니다. 떼창이라는 명칭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각자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니죠. 팬덤 차원에서 곡의 특정 파트나 후렴구를 함께 부르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고 연습하는 등 뛰어난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떼창은 마치 하나의 코러스처럼 정교하게 연출되고는 합니다. 또한 한국 관객들은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서 가수와 교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떼창을 통해 가수를 감동시키고 그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것을 공연의 핵심으로서 즐기는 것이죠. 이렇게 교감과 유대감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연하는 가수들도 이에 호응하여 더욱 혼신의 힘을 바쳐 공연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떼창 문화와 한국 관객들의 엄청난 열정은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해외 아티스트들이 한국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음반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해외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소홀하게 대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서 공연을 한번 가지면 관객들의 떼창과 열정에 감동해서 결국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고 하네요.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은 민족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